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자한 제9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한 제9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오 미견 호덕을 여호 호색자 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미견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나는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논어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정말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러면 호덕을 호색자, 호색하는 것처럼 하는 자,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색을 좋아하는 것만큼,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덕을 좋아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호덕과 호색의 이제 덕과 색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색은 저기서 색은 이성을 말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고 여자에게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이제 호감을 갖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아주 멋진 남자이거나 아주 아름다운 여자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제 좋아하게 되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관심이 가고, 관심이 일단 가고, 그래서 그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뭐 인사라도 나누고 싶고, 말이라도 나눠보고 싶고,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더 나아가게 되면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막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게 하는 척이 아니라 이 호색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논어나 이런 고전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럴 때 저 호색이라는 표현, 이제 대학에는 호색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호색을 좋아하다. 그러니까 호색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에게는 대단히 멋진 남자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호색이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표현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호덕 혹은 호현 아니면 저 앞에서 현현이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어진이를 어진이로 여기는 것. 이런 표현들 덕이라고 하든 현이라고 하든 이런 거, 이것은 덕이 없는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어진 사람을 좋아해야지 어질지 못한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훌륭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을 진짜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덕이 있다, 훌륭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순간 내가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애써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시기 질투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치면 이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멋있으니까 예쁘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비여 위산에 미성일괴하야 지도 오지하며 비여 평지에 수복 일괴나 진도 오왕야니라 이랬습니다.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와야 하겠죠. 와야. 그러면서 그것이 비유하자면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이제 뭐가 빠진 거냐면 생략된 거냐면 학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일이 비유하자면 이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와 같냐? 그러면 위산, 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산을 만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이 전 국토의 70%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산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천이 산이니까 그냥 여기저기가 다 산이니까.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평야가 펼쳐지면 끝도 가도 없이 그냥 평야가 펼쳐집니다. 중국의 큰 도시들을 가보시면 베이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부터 우리는 성을 쌓으면 산을 이용해 가지고 산에다가 돌을 세워서 돌을 쌓아서 석성을 짓는데 중국은 평야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그 흙으로 벽돌처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벽돌과 같은 것들을 큰 벽돌들을 만들어서 그걸 싸서 성을 만들고 그 흙을 판 자리가 삥 둘러서 해자가 됩니다. 연못이. 그래서 이제 적의 침입으로부터 깊은 연못으로 침입을 방어하고 그 연못 가장자리에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쌓아가지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침입해 오는 외적을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동태를 알기 위해서 평야에다가 그걸 짓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국에는. 그래서 그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을 가보시면 자금성도 자금성 안에도 흙을 쌓아서 땅을 파서 만든 흙으로 쌓은 가짜 산이 있어요. 자금성 안에도. 그래서 산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문화 정서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산을 만들 때 미성일괴하야 지도 그랬죠. 일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삼태기입니다. 삼태기. 그러니까 이제 흙을 퍼 담아서 들고 다니는 이동하는 운반하는 사람 한 사람이 흙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도구죠. 삼태기. 근데 일괴니까 삼태기 하나예요. 그러면 산을 쌓는데 이렇게 흙을 쌓아서 쌓는데 내가 쌓고 싶은 높이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삼태기 하나만큼의 흙을 더 부으면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되는데 미성일괴 그 삼태기 하나만큼을 완성을 시키지 못해서 요만큼을 남겨놓고 중지를 해요. 멈춰요.
그러면 산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기껏 이만큼을 쌓지만 요거 삼택이 하나만큼을 안 부으면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멈췄다? 그것도 내가 멈추는 거다는 거예요. 왜 멈췄냐 하는 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가도 없이 많은 핑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안 한 거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멈췄다면 그 멈추는 것도 내가 멈추는 거다. 나한테 달린 문제다. 반대로 여기가 이제 평지인데 그 평지가 이제 땅이 막 이렇게 굴곡이 지어 있으면 이것을 고르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해요.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면 깊이 움푹 파인 데는 흙을 부어야 되고 이렇게 볼록한 데는 흙을 깎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수복일개나 비록 삼택이 하나만큼을 요 복이라는 건 갖다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 흙을 삼택이에다 들고 와서 그 삼택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흙이 여기로 이렇게 부어져서 여기가 이제 평평해지는. 그러면 이것은 진전이죠. 진전이죠. 이 진전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완성이 되었지만 다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중지하는 것도 내가 중지하는 거고 이렇게 삼택이 하나를 엎어 부었지만 이 삼택이 하나 때문에 진전이 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느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핑계를 찾자고 하면 다양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결국 내가 멈추는 거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달린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문제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19장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21장은 전부 공자 제자 안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여기 자한제 9편의 10장에서 안연이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선생님 공자가 자신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연이 공자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지만 왜 뛰어난 제자인가 하는 것을 안연의 이야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글이 바로 그 10장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연이 그렇게 임했었기 때문에 그런 안연을 바라보는 공자가 이제 여러 곳에서 안연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이것은 이제 저의 추측이지만 안연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든요. 떠나게 되는데 공자가 안연이 떠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연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한테 안연을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이게 도대체 안연한테든 다른 제자들한테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안연에 대한 공자의 거의 모든 칭찬은 안연의 사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제 거부감을 주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안연을 자만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을 보시면 자왈 어지이 불타자는 기 회하여인저 이랬습니다. 어지이 불타자.
무엇인가를 그것을 말해 주었을 때 뭔가를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인 공자가 제자에게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뭐 어떤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해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게으르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웠을 때 그 배움에 대해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내가 그 듣는 과정에서 귀담아 들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절실하게 나게 닿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굳이 실천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다 알겠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만감, 그런 것이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게 이제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였다, 안연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연은 반대로 어떻게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냐?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어서 충분히 그 순간에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더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족한 단계에 있다고 하는, 지난번에 공자가 학여불급이라는 말을 앞에서 했었죠. 학여불급. 배움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자세, 그걸 가졌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저런 표현을 우리가 그냥 공자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안연은 그랬나 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번 10장에서 안연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욕파불능, 그만두고 싶어도 불능, 능히 그럴 수가 없고, 기갈오제, 기갈오제죠. 이미 나의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부었다. 이제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제가 그것을 이제 중독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배움에 몰입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했다는 안연의 언급으로 봤을 때 이 불타라고 하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맞춰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맞춰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위 안연활, 선생님께서 안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석호라 그랬습니다. 석호라, 애석하다,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아쉽다, 참 안타깝다, 애석하다. 오, 나는 미견. 나는
이걸 보았고 이건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미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 보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견, 미견일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기진야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았고 그가 멈추는 거, 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안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연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씩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을 내가 봤지 하다가 중간에 멈춘다, 그만둔다, 중지한다 이런 건 내가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아이가 왜 애석하다고 표현했겠냐면 세상에 이미 없으니까.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저런 아이가 오래 살았더라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발전을 했을 텐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쉽게 허망하게 가버렸기 때문에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애석하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나아가는 것을 보고 멈추는 걸 보지 못했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욕파불능 이렇게 안연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장면하고 연결해 보시면 충분히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